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학습 동기 이론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목차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를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정보가 뇌 구조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거쳐서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즉 인지주의 관점에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치중하는 어떤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보 처리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학습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라는 머리의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결국 학습은 이 동그라미 뇌 구조 그리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모라는 정보를 보았을 때 이 세모라는 정보가 동그라미라는 나의 뇌 구조와 합쳐져서 나의 뇌 구조가 결국 네모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어떤 기존에 있는 나의 뇌의 지식 구조가 변화를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처리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면 학습,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학습이라고 하는 거,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의 구조가 변화하는 그 학습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학자들이. 따라서 그것을 가장 과학적이고 또 나름의 어떤 심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여서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의 장기 기억 속으로까지 오는지를 설명을 한다면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마련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낚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시도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뚜렷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훨씬 빠르게 그 능력을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 처리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동물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받아들인 과정 안에서 또 효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때 적용을 시킨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날 것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2013학년도 교육과 객관식 기출문제 25번 문항으로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가와 나의 수업 활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어도 학생들이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항상 고민이던 사회과 강교사는 다음날 몽골 문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을 위해 몽골인 복장을 하고 교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어수선하고 소란스럽던 학생들이 강 교사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거냐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술집에 여러분도 가보셨을 때 아주 소란스러운 음악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있는 친구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첫 마디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리 외부에 시끄러운 소리와 자극이 있더라도 즉 클럽과 같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더라도 친구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주의와 지각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몽골인 복장을 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강교사에게 집중했다는 것은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원하는 정보에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칵테일 파티 효과와 관련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정보 처리 이론에서 주의와 지각과 관련된 어떤 요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 플린 효과는 제가 지난번에 이 객관식 기출 문제 강의를 제가 항상 업로드 해드립니다. 그때 설명했지만 이런 효과죠. 우리 IQ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IQ의 어떤 평균이 높아지는 거. 예를 들면 90년대는 IQ 평균이 90이었다면 2000년대는 95가 되고 2020년에는 97이 되고 조금씩 전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런 지적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바로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론 어떤 의미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IQ가 높아지는 걸 설명하는 이론인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관점은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언어적 설명에 의존하여 수업을 하는 과학과 윤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날 윤교사는 식물의 뿌리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 고준 뿌리와 수원 뿌리에 대해 언어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마늘 뿌리가 있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 처리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뇌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심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물로 보이는 어떤 그러한 단어나 아니면 대상을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저장하고 단어를 듣게 되면 언어적으로도 저장하는 거죠. 하지만 언어적으로만 저장을 한다면 이렇게 시각적인 것과 함께 제시했을 때보다는 기억에 좀 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 처리, 즉 언어 정보 처리, 심상 정보 처리 두 가지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거는 바로 이중 처리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유의미한 부호화 전략에서 이제 심상화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 기억 속으로 정보를 보낼 때 언어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뭐 사진 자료나 그런 것들을 함께 제공한다면 보다 장기 기억에 더 깊게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이제 전략을 교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5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칵테일 파티 효과와 이중처리 이론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충분히 정보 처리 이론이 이렇게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서 서술형에 나올 수 있겠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 읽는 거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이러한 짧은 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심상화 전략을 유의미한 부호화 중에서 심상화 전략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이중 부호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치하는 그런 연습을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칵테일 파티 효과는 바로 감각기억에서 작업기억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중 주의를 기울이는 그 부분과 연관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런 주의를 기울일 때는 칵테일 파티 효과 외에도 학생들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방법. 여기 보면 몽골인 복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흥미 유발형으로 주의를 끄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하지만 흥미 유발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를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를 끌었다면 주의를 다양한 정보 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선택적 정보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정보를 자기가 받아들인 자극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각을 할 때에도 어떻게 아이들이 지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각하도록 한다는 점, 도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지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정보를 활성화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각 기억을 통해서 주의와 지각의 어떤 뇌의 구조 작용을 거친 다음에 작업 기억으로 정보가 이동하고, 그 작업 기억 안에서 작동, 저장, 유의미한 부호화 전략을 통해서 작업 기억 속에서 정보들이 머물거나 아니면 이게 장기 기억 속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 기억에는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으로 그 정보들이 차례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까지 저장되기까지의 과정을 교사라면 저는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컴퓨터가 정보를 입력, 저장, 인출해내듯이 인간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해냅니다. 학습자는 머릿속에 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렇게 투입된 정보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정보를 연합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습이란 외부의 환경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기존 정보와 연합해서 인지 과정의 변화를 거치는 게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인지 구조가 동그라미 어떤 형태였다. 그리고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가 네모였다. 그래서 이 구조가 합쳐져서 이러한 인지 구조로 변화를 한다는 점, 이게 바로 학습이 인지주의 관점에서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행동주의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자극을 통해서 반응이 나와야만 학습으로 봤지만 인지주의는 그렇지 않죠.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뇌의 인지 구조가 변화했을 때 학습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은 인지주의 관점과 연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저와 하나하나 다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꼭 시청해주세요. 연결돼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단에 조그마한 카드가 뜰 겁니다. 이렇게 느낌표 표시. 그걸 누르시면 다음 강의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